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손님 인천시 의회 허식 의장인데요. 인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이자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랑은 또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도 이번에 의장으로서 또 처음이실 것 같은데 예. 인사 먼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 된다고 해서 제가 좀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이제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또 지금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열정을 쏟고 있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학생 성공 시대를 외치고 있는 도성훈 교육관을 비롯한 5만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이제 희망하시는 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원이 이제 그 40명입니다. 40명 의원 모두 시민이 부여한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겨 또 지혜롭고 힘찬 토끼처럼 인천이 당면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청취자 퀴즈 같은 걸 내다 보면 예. 선물 받으실 주소를 받거든요. 예. 인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좋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의장님 또 모시고 관련된 얘기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싶었는데 예. 약간 의장님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신가요? 예, 제가 조금 좀 세세한 걸 좀 많이 챙깁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딱 오셔서 카메라 구도며 이제 여기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위치며 이런 걸 딱 조정하시는 걸 보고 야 굉장히 꼼꼼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의정 활동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년 이제 7월부터 해서 거의 이제 반년 지났고요. 벌써 새해 들어서 2월 됐어요. 예. 시간 참 빠르다 느껴지실 것 같은데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했어요. 물론 일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2023년도에 예산 심의도 했고 또 금년 1월 달에도 또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또 이제 업무보고를 또 다 받았어요. 2023년에 어떻게 일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결의안이라든가 혹은 조례안, 예산안 이런 것들 다 심의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지나왔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총 약 22조입니다. 네. 인천시 자체는 한 16조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한 6조 되는데 이걸 40명의 시의원들이 이제 어쨌든 작년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켰고 금년도에는 이 예산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결의안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결의안 낸 게 이제 부동산에 관계돼 가지고 이제 조정구역, 투기구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제해달라 하는 그런 결의안도 냈고요. 또 저기 아펙에 대해서도 이제 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외동부청이 있습니다. 재외동부청에 대한 유치 결의안도 냈고 또 금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화하고 옹진군이 있는데 수도권 정비법에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금 강화군하고 옹진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섬이라는 게 두 번 다 섬인데 이제 강화군도 그렇고 강화군도 바로 이제 북한하고 접경을 하고 있고 물론 경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옹진군도 뭐 백령도 연평도 바로 그냥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정비법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주에 대한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법에서 해제를 해달라 이런 결의안을 이번 1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보면은 행정감사를 작년에 하는데 이제 공무원으로도 퇴직하고 공사공단에서 근무하던 분이 이제 행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있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임시회 때 고발 조치를 또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231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주말 빼면은 하루에 한 2건씩 처리한 거 아닌가요?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개 상임위에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거의 뭐 저희도 이제 거의
아침에 시작하는 건 10시부터 보통 이제 그 의회 하는데 예. 9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도 이제 자료를 보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40명 구성돼 있는데 21명이 석박사입니다. 예. 저는 이게 우리 의원들에서 여기 의회라고 생각 안 하고 연구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포함되시잖아요. 네, 저도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은 굉장히들 날카롭습니다. 일단 지적 수준이 다 되니까 예. 스펀지처럼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온 그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고 예.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서포트하느라고 제가 저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말에 좀 좋은 소식 있었잖아요. 예. 상을 받으셨는데 예. 세계 자유민주연맹의 자유장이라고 예.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예. 축하드리고요. 좀 예, 늦었지만요. 감사합니다. 예. 자유장이라는 상 이름이 좀 낯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수상을 하게 된 거지? 어떤 상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 우리나라 포함했죠. 139개국 가입돼 있는 국제 민간 기구인데요. 우리나라의 예. 그 자유총연맹과 같은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그 이름이 월드리그 프리덤 앤 데모크래시예요. 그 자유하고 민주다. 그래서 이제 혹은 뭐 공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39개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 기구는 이제 그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해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인데 그냥 민주주의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발전과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예. 이걸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이제 저한테 이제 자유장이라는 걸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기구의 슬로건이 프리덤 이즈 나 프리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거기에 이제 있는데 묘지에도 이렇게 프리덤이나 프리라고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왜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를 갖다 좀 둬야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인데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영어로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이건 다 들어가요. 예. 근데 여기 이 두 나라는 지금 프리덤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장이라는 거 세계 자유민주연맹은 프리덤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도 그냥 자유장. 그래도 프리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도 어쨌든 뭐 이런 걸 준 거는 이제 저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그 시의회 또 인천 시민이 어쨌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로 제가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예. 제가 학사로 지금 끝나가지고 예. 우리 의장님의 이야기를 다 흡수하려면 석박사 좀 나오고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잠깐 들었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또 잘 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신년 맞아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지금 민선 8기 인천시 집행부에 대해서 좀 혹평을 하신 것 같아요. 무능 한심이라는 단어 키워드가 눈에 딱 띄던데 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유정보 시장님이 이제 그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아주 그 비전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일포 르네상스 그다음에 유홍시티 이렇게 두 가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듣기 좋은데요. 예. 정일포 르네상스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구하고 동구 이제 그 미추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도심에 대해서 예. 인천의 분뿌리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전시키겠다 그런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뉴 홍콩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홍콩처럼 인천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인데 예. 정일포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가 태워졌는데 뉴 홍콩시티는 좀 약하고 근데 이제 정일포 르네상스라고 하더라도 제가 왜 그 언론에다가 무능 뭐 이런 것도 한 거는 유정복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고 예. 유정복 시장이 오셨는데 6개월 동안 좀 지나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도 봤고 네. 근데 인천시 공무원들이 보면은 그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인 그 행정을 하고 좀 있더라. 소극적이고 예. 폐쇄적이고.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한참 부동산 절벽이 있고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에서 하는 게 한 90군데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도 한 25개. 그다음에 IH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하는 것도 20개가 돼요. 예. 이게 서로 막 경쟁하는 관계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나와셔야 되는데 이러한 대부분이 너무 약하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한다 하면은 7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보면은 이거 뭐
경관심의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되고 교육, 교통, 네. 환경, 뭐 건축, 뭐 문화재 이거 하다 보면 뭐 그냥 10년이 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예. 이거를 통합심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오세훈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 통합심의를 하는데 인천은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제시를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냥 계속 끌려만 가는 거야. 정부에서 하는 거, 아하. 국토부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보니까 너무 이게 그 인천시 공무원들이 시장이나 우리는 시민들은 원하는 게 많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거고 아하. 유정부 시장이 시장으로서 본인이 뭐 가는 게 아니고 예. 부하들, 그 공무원들을, 휴학 공무원들을 잘 움직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타의 의미로 한 예. 거지. 그다음에 격려의 의미로 한 거지. 이게 뭐 무슨 저기 비난이나 진짜로 이런 건 아니었다. 비난이란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정복 시장하고는 좀 인연이 특별하잖아요. 초중고 동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뭐 연락 따로 안 왔습니까? 이렇게 야 너무 뭐 세게 말하지 마라 이런 연락 같은 거 안 왔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저기 저희가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제 예. 그 정부 시장 전화 와서 아유 고맙다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본인 일일이 다 챙길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임위가 이제 있으면서 다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미리 다 뭐 연구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게 우리 슬로건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면 와중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행정감사에서 거짓증을 한 거 이거는 그것은 이제 시장이 와서 본회의장에서도 그 사과를 했어요. 예. 이거 유감이다 하고 그거는 유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니네도 잘해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와서 니들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예. 이거를 이제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의도 자체는 우리 유시장에 대해서 이제 네. 하는 게 없어요. 민선 8기 인천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더 열심히 당연히 해야겠고요. 예. 또 의회도 함께 가는 거니까 예. 의회한테도 좀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오자마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의원들 리스트를 쭉 보니까 정말 21개 21분이 석박사고 지금 뭐 박사과정 밟는 분, 석사과정 밟는 분 또 예. 학사과정 밟는 분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자기의 그 공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인천시정에 대한 것도 이제 공부하고 예. 그래서 더 나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무슨 뭐를 이렇게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제일 한 게 이제 복리 쪽에 이래서 이제 그 체력단련 예. 네, 체력단련장이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10년 20년 된 건 그대로예요. 녹슬고 이런 것도. 싹 다 해서 새로운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PT 개인 그 레슨을 이제 응용 펴가지고 그쵸, 예. 의원들이 10분 20분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예. 운동하고 그래서 4년 뒤에는 몸짱들이 되시라 그런 의미로 했고 또 이제 자료실에도 보면은 이제 의원들이 좀 피곤해요. 낮에도 좀 피곤할 수도 네. 있고 밤에도 밤늦게까지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가서 좀 이제 쉬시라 해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좋은 기구도 갖다 놓고 리머리 되는 거 싹 했어요. 커피 머신도 두고 이 24시간 건물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네. 그것도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걸 해서 어쨌든 그분의 의원들의 권익 향상 복리를 위해서 이제 저는 일을 하지 예. 그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얘기 들어오니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알 것 같고요. 예. 현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앞서서 제가 인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이자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특위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이제 조사 특위. 예. 또 하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육성 및 그 항만 재개발에 대한 특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도시계획 심의 통합해야 되는 연구하고 비슷하게 연결되고요. 네. 지금 해양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만 그다음에 섬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다룹니다. 예. 그다음에 항만에 대한 재개발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중점을 두는 거는 이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지정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한 30만 평 정도 내지는 뭐 더 크게 하면 50만 평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인천에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은 이제 인천 앞바다에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약 하루에 한 번 1,500척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수리하는 데가 이제 그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그냥 뭐 연안 여객선 조그만 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수리조선소가 지금 5군데 있는데 이거를 더 넓은 데로 해가지고 예. 뭐 한 5만 평, 10만 평에 서 주고. 그다음에 인천이 해양도시라고 하는데 배가 그렇게 많은데도 건조를 못해요. 배를 만든 데가 없어. 예. 다 그냥 뭐 저기 울산이라든가 거제도로 가 있고 또 뭐 중경 같은 데는 뭐 목포에 이제 해불 저기 뭐야 거기 고물공단 있죠. 예. 거기로 가고 또 군산에도 있는데 인천만 그 배를 만든 데가 없어요. 이게 조선소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D 센터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R&D 센터 시흥에 있어요. 예. 이것도 묶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기사 즉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저 항해사라든가 혹은 기관사라든가 이런 걸 양성하는 기관이 없어요 인천에. 수도권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전부 다 이제 그 부산에 한국해양대학이 있고 목포에 목포해양대학이 있고 이게 다 국립인데 다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수요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해야 된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아마 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보다 더 구체적이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9914님 저도 인천 시민으로서 의장님의 출연 가슴이 뿌듯합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하시고요. 9681님 인천 서구 청취자입니다. 인천시 위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난방비 지원 대책 없을까요?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또 6976님도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청취자입니다. 아우 소풍 가서 조개 안 캐본 사람은 말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뭐 이렇게 원대한 우리 도시계획 같은 걸 들어봤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쨌든 지금 당장 코로나19를 겨우 극복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닥친 고물가 이런 민생 대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금 난방비도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때 지원 이거는 거의 이제 복지 차원이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오늘도 뭐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제 뭐 5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국가별로 나오고 또 뭐 우리 인천시도 이제 그 부분에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매칭을 합니다. 매칭. 예에서 뭐 50만 원 지원한다 그러면은 국비가 25만 원, 뭐 시비 25만 원 이렇게 나와요 시도에.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한다. 군구에서도 지금 하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경로당에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난방비 좀 많이 올랐는데 경로당에서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지원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잘못하면은 포퓰리즘적으로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지를 발맞춰서 가는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저희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의장님께서 이 퀴즈를 같이 들으시고 힌트도 하나 더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음악과 함께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주최하는 슬라고시입니다. 응시하실 분들은 정답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오늘 문제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 이곳은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로 가는 길목인 도시이자 광역시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 등이 유명하죠.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미추홀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식 자장면과 쫄면의 원조, 또 축구와 야구를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 항만 도시로서 2025년 아펙, 에이펙 개최지를 꿈꾸는 이 광역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부산, 2번 인천, 3번 과천, 4번 에이펙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 의장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또 출연 실천해 주실 거죠?
좀 길죠 4번이? 네. 1번 부산, 2번 인천, 3번 과천, 4번 에이펙 개최지로 결정되면 또 출연을 실천해 주세요입니다. 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우리 의장님 힌트 하나 들어볼까요? 요새 그 작년에 끝난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거기에 이제 그 주 후원사로 예. 그 자막이 뜨는 게 있어요. 그럼 예. 거기에 always 뭐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라는 뜻하는 건 이제 육지, 예. 그다음에 바다, 그다음에 비행기. 예. 비행기인데 국제적인 비행기 그러니까 뜨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과해서 모든 길은 이제 뭐 어디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연상하시면은 아마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방송국 들어오기 직전에 K 항공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그 공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 2년 살고 또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1번 부산, 2번 인천, 3번 과천, 4번 에이펙 개최지로 결정되면 의장님 또 출연 실천해 주실 거죠? 인데요. 우리 4번에 대한 답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저희 당연히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유정보 시장도 또 나오시고 또 저도 또 나올 예정입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건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어떻게 동창회를 여기서 한번? 그래서 이제 동창인데 우리 유정보 시장도 인천 태어났고 저도 이제 거기 태어났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시장 되신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전임 일단 유정보 시장이 먼저 최초로 됐고 그다음에 또 박남춘 시장 됐는데 두 분 다 인천에서 출생하시고 인천에서 다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통이 되죠. 뭔가 두 분의 그 인연 같은 거를 덮어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또 이렇게 위치가 많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더 깊게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이제 라디오만으로 생각하였는데 유튜브 방송이 이제 생방송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재미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권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우리 17개 시도 의장단하고도 만나가지고 초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 의원들에 대한 권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너무 예속이 돼 있다. 각종 규제 예산 지침 그다음에 시행령 법령에 의해 가지고 옥죄어져 있어 가지고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지방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끔가다 좀 언론에도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런 의정 활동비 같은 게 묶여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님 1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